이제 행정법에 대한 통론을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통론이라는 것은 통칙이죠, 통칙. 전체적인 이론이에요. 그래서 행정법에 대한 의, 그 다음에 행정법을 관통하는 전체적인 원칙, 그 다음에 관계,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배워나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정작용법이라는 게, 행정법 관계라는 건 아까 어디서 배웠어요, 우리가? 이제 이게 통론에서 제일 중요한 게 행정법 관계인데, 민사법 관계, 형사법 관계, 행정법 관계 이렇게 됐었죠. 이게 행정법 관계라는 거. 그럼 행정법 관계에는 어떠한 특징이 있고 이걸 관통하는 어떠한 원칙이 있는가 요거를 들여다보는 거죠. 그 다음에 행정작용법이라는 건 우리가 아까 봤던 자, 이 도로교통법 있죠. 아까 행정법이라고 했던 거. 자, 이거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 그 다음에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갑한테 내렸던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라고 했는데 과연 이런 애들은 어떠한 특징을 지니고 있는지 이걸 배우는 게 행정작용법이에요. 그 다음에 넘어가 보니까 행정 절차와 공개라는 게 있는데 자,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얘한테 운전면허 취소를 할 때는 보통 어떻게 해줘요? 여러분 세금, 주민세 정도는 내죠? 주민세 부과 고지서가 날라오죠? 너는 어느 지역에 살고 있었고 세율과 세목은 이렇게 되니까 너는 620원 내야 돼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거기에 보면 620원 딱 이렇게 나오진 않죠. 그래서 얘한테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때릴 때는 네가 왜 운전면허가 취소가 됐는지 도로교통법 몇 조, 너의 행위, 그 다음에 근거 조항, 뭐에 따라서 이렇게 되니까 미리 좀 알아놔. 그 다음에 불복을 제기하려면 이렇게 해 알려주죠.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법치행정의 원칙이라는 것은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 예측 가능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회, 거기서 탈피해서 이렇게 왔다 그랬죠. 그래서 미리 국민들한테 법에 의한 처분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걸 알려줘야 되는 것, 그게 바로 행정 절차와 관련된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게 3편이에요. 자, 4편을 보니까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이라고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얘가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따라서 운전면허를 취소했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가 얘를 개무시해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를 계속 갖고 다녀요. 운전면허증을 제출하지 않고. 그럼 그 운전면허증을 어떻게 해야겠어요? 뺏어야겠죠, 이제는. 그래서 행정청이 행정 작용에 대해서 위반한 사인에게 그렇죠? 강제할 수 있는 수단 그걸 배워요. 그래서 운전면허증을 취소가 됐으니까 이제는 회수해야겠죠? 그 회수와 관련된 내용 그게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예와 관련된 내용을 배우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예와 관련된 이야기도 해야겠죠? 그래서 얘가 얘한테 운전면허증을 뺏으면서 대갈통 때리고 패고 그 다음에 집에 맘 들어가서 아무렇게나 가져오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럴 때는 국가한테 돈으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배상을. 그런 게 이제 국가 배상 청구. 손해전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행정쟁송인데요. 그게 뭐예요? 그게 행정법원에다가 시비를 제기해서 이렇게 해서 소송을 걸고 소송에서 이기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행정쟁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내용의 마무리는 뭐예요? 바로 행정쟁송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배우는 내용 전부가 바로 행정법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오늘의 사례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내용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예상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배워 나가면서 할 거고요. 이 교재에 내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요. 굉장히 압축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표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시험에 출제가 될 만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집약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좀 읽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한 권으로 사실은 여러분 시험을 커버하는 데는 부족함이 전혀 없어요. 오히려 그걸 넘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여기에 누워있는 이러한 글들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로 서서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맥락을 좀 이해해야지만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수업을 진행할 거고요. 내년 1월부터는 이 교재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좀 깊이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12월에는 여러분 입문 강의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좀 살아있는 이야기, 그 다음에 맥락적인 이야기, 스토리텔링 식으로 행정법 전반을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가볍게. 알겠죠? 근데 이제 가볍게 목차 순으로 살펴볼 거예요. 자,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할게요.